인사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고요.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키 186, 발 사이즈 300mm 갖고 있는 왕발 MC 신몽민입니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히든피겨스 시즌4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히든피겨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벌써 시즌4를 맞이했는데 잘 모르고 계세요? 숨은 인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행사를 좀 진심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영화를 또 봤는데 야, 그 불모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끝까지 해내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특별히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쁜 자리입니까?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모건대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부러운 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 가을에 정말 풍성한 축제나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제 모교 축제 진행을 올해 8년째 맡고 있는데 이제 저는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무대에서 문화상품권을 나눠주는 정도? MC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선물도 좀 받아가시고 다들 그 스크래치 복권 받으셨죠? 네, 복권 받으셨죠. 요런 이벤트도 진행해서 선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몸과 마음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담아본 히든피겨스 시즌4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또 2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또 발걸음 해주시기에 더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히든피겨스 시즌4 프로그램 진행 전에 모건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본부 서용호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시 청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건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용호 본부장입니다. 올해 히든피겨스를 2020년부터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올해로 4회째 시즌 4라고 저희가 이번에 또 해가지고 또 여러 또 우수한 또 본받을 저희 선배님들을 모시는 이런 소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히든피겨스를 처음 이제 듣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히든피겨스는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할 때 또 숨은 인재라는 뜻도 있고 본교 졸업자에서 우수한 졸업 선배들을 학교로 초청해서 선배들의 이런 직무 현장 이야기라든지 취업 준비 과정, 그리고 회사에서의 성공 사례들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 취업 목표 설계를 도움을 받고 특히 선배와 학생들이 성공 체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제 인사는 간단하게 제가 드리고요. 우리 대학의 올해 가장 또 우수한 또 멘토로서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지금 우리은행 부행장으로 근무 중이신 성윤재 부행장님을 모셨습니다. 선배님의 성공을 위한 노력과 열정이 담긴 경험을 공유하고 따뜻한 격려 말씀이 있을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선배님이 또 말씀을 끝나고 나서 또 브레이크 타임에도 선배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거나 이런 것들은 좀 허심탄회하게 선배님께 질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아무쪼록 좋은 기회가 돼서 선배님들의 그런 성공 사례를 공유해서 여러분도 취업에 성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시즌4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우리 프로그램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격려사 및 우리 선배님들의 초청, 특강, 그리고 취업 성공 스토리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부 순서는 아무쪼록 좀 듣는 시간이 좀 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중력과 또 함께해 주시는 그런 마음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이크 소리는 끄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휴대폰 소리는 바꿔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사회자인 제가 초청된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Q&A도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사전 질문을 또 받아봤어요. 사전 질문 답변해보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마이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꼬리에 무는 질문을 담아주시면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각 프로그램별로 아마 이제 1부 참여하신 분들이 2, 3부도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각각 참여자들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매 프로그램마다 마지막에 띄워드리는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출석 체크, 가장 중요하죠. 출첵 진행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전 프로그램 1부 먼저 첫 번째 순서를 준비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 및 취업 스토리에 대해 강의해 주실 분이 있죠. 성윤재 우리은행 부행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윤재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이렇게 잡은 것은 꿈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꿈이 있죠. 그죠? 만약에 꿈이 없다면은 미래가 없죠. 그래서 꿈을 좀 꿀 필요가 있고요. 젊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되더라도 꿈을 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꿈쟁이라는 얘기를 좀 제가 여기 써놨고요. 저는 우리은행 여신 쪽 대출 쪽을 총괄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K12의 사회이사로 있고, 그다음에 한국신용정보원 집중관리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82학번입니다. 제가 모건대 경제학과 82학번이니까 굉장히 놀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졸업할 때 한 40년 됐습니다. 40년 됐고 현재도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가 와서 남들은 위기라고 생각하고 할 때 저는 이제 술자리가 없어지겠구나. 이제는 나는 뭘 하지? 그때 찾은 것이 이제 공부를 좀 하자. 그리고 이왕에 하는 공부는 좀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자. 그동안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공부보다는 새롭게 배워야 될 신기술에 대해서 공부하자 해서 지금 현재 IT 서비스 쪽으로 논문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 자랑이 아니고 아직도 공부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행장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든든한 백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좋은 지식을 많이 남들보다 뛰어나게 가진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든든한 백이 하나 있는데 그 백이 바로 하나님 백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이쪽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후배님들은 어느 쪽에 계신가요? 본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서 어느 쪽에 대부분들은 오른쪽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백을 하나 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이름이 서울대도 아니고 충남대도 아닙니다. 만약에 본인 이름을 시골에 어떤 지역의 논산에서 태어나서 김논산 이렇게 지면 굉장히 촌스럽겠죠. 그렇죠? 서울대는 서울에 있는 촌스러운 이름입니다. 충남대는 충남에 있는 대학, 굉장히 촌스러운 이름이죠. 근데 저희 학교 이름은 뭐죠? 기를 목자의 동사는자가 계속적으로 자기를 기르라는 어떤 그런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른다면 인생이 굉장히 풍족해질 거예요. 여기 보면은 꿈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늘 산다면은 훌륭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학교 진리, 사랑, 봉사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다 오른쪽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죠. 훌륭한 대학을 좀 다니고 계십니다. 마윈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세상에서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말하면 경험이 없다 하고 전통적인 사업을
제안하면 네고시에이션이라고 어렵다고 합니다. 작은 사업보다 해보자 하면 돈이 얼마 못 번다 하고 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며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자신들은 많은 생각을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메인보다도 더 적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움직이는 제가 최근에 그 메가존이라는 그 회사를 갔어요.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갔는데 거기 그 창업자 41살이에요. 41살인데 명지대 컴퓨터학과를 나왔어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훌륭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창업을 몇 살에 했냐면 20살에 했어요. 조그마한 온라인 쇼핑몰을 해서 그걸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2조가 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 회사를 그 옆에 있는 회사를 제가 또 갔는데 거기는 그 카프레이즈라고 해서 카센터 동호회를 하는 거죠. 18살에 창업했습니다. 그분도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회사도 1조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가난하고 배움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성공한 건 뭘까요? 열정과 도전의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ROTC 그 후배들이 계시는데 저희 아들도 56기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시험을 안 봐요. 원서를 안 해요. 가진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잘 융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봉사할 줄을 알고 인화도 잘 되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이 자존감이 좀 떨어져요. 그 자존감 때문에 원서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업 방문을 가서 이제 제가 원서를 내니까 한 번에 뽑죠. 회사는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에 그 시험 볼 때 학교 다 블라인드 되는 건 알죠? 학교를 아예 가리고 나이 가리고 그러니까 차별을 안 두기 위해서 다 가리고 해요. 근데 왠지 주눅이 들어서 본인이 표시를 딱 내는 거예요. 근데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거기 하나님의 사랑 얘기했지만 그 부분들이 요즘은 사회나 기업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을 좀 살리고 할 필요가 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뭐죠?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도전하지 않고 자기는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을 이겨낸다면 행동을 보여줘야죠.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에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대신에 무언가를 그냥 하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들이대. 여러분 들이대. 아시겠죠? 자, 모건대 후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이대십시오. 일단 해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기 그 대전대 나오신 분을 뵀는데 그분이 10년 만에 10억을 모았어요. 여성분이에요. 10년. 근데 처음에는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뭘 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그 강점을 가지고 시작해서 10년 만에 10억을 모았어요. 아파트 하나 사고 저 만나러 오는데 포르쉐 끌고 오는데 그래서 넌 그럼 앞으로는 저축 않고 어떻게 앞으로 벌면 됩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분도 새로운 걸 생각하고 들이대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들이대십시오. 그렇게 들이대려면 꿈을 꾸어야 됩니다.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 안 돼요. 과거는 그냥 무조건 다 내가 가진 거, 내가 집이 어떻고, 뭐 주변이 어떻고, 내가 그동안에 뭐 어쩌고 아파서 다 핑계대지 말고요. 그건 그냥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미래만 꿈꾸셔야 돼요. 미래를 보고 꿈을 계속 꾸십시오. 언젠가는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그 권능 중에 하나가 말한 대로 이룹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꿈꾸십시오.
절박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요거가 뭔지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궁죽병, 변죽통, 통죽구, 구죽생. 자, 들이대 보십시오. 한번. 어느 분이 한번 해볼까요? 자, 앞쪽만 힌트 드릴게요. 궁하면 변하고. 오렐구자입니다. 오렐구자. 아, 한문을 잘 모르죠. 예,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주역의 개사전에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가고, 오래가면은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보통 직장생활에 저희 직장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계속 변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10년만 지나면 깡통이 되고요. 직장 생활하죠. 그렇지만은 직장 돌아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10년이 되면은 새로운 기술을 할 때 그 사람이 한 10배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돈이 적어서가 아니고 많아서입니다.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안 되는 거고요. 돈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학식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변하지 않았거든요. 많이 갖고 있으면 궁하지를 않아요. 내가 더 이상 노력하려고 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요것만 잘 깨우치시면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어요. 절대 뒤처진 게 아닙니다. 더 앞서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서 감사하고 미래를 계속 꿈꾸야시죠. 좀 넘겨주실래요? 네. 넘기겠습니다. 네. 끈기 있게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피아노를 벼락치기로 하루에 10시간을 쳤다고 합시다. 오늘 피아노 실기 시험을 봐요. 잘 칠 수 있나요? 안 되죠. 하루에 30분씩 20일을 치면은 훨씬 그 사람이 더 높죠. 똑같은 10시간입니다.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꿈을 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씩 좀 느릴 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일정한 시점에 가면 그 사람이 훨씬 빨리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업 준비도 내가 목표를 딱 정했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꾸준히 조금씩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가서 그냥 벼락치기로 안 돼요. 안 돼. 절대 그렇게 해서 면접 가면 다 빵꾸납니다. 면접 볼 때. 준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멈추지 마라. 여기 달팽이 이렇게 있습니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이 얘기인데, 잠깐 이 젊은 사람들이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조금씩 너무 서두르지 않고 가는 길이 빠른 길이다. 끈기 있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좋아하냐면은, 제가 모건대 처음에는 무슨 대학 나왔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외국이건 가면은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저도. 네, 외국 사람 거기 다 나온 사람들이 뭐 보면은 뭐 박사학위니 근데 요즘은 좀 담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부행장 됐잖아. 은행에 몇 명 안 되는 자리에 올라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오히려 더 그게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다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그 마음을 꼭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나고 이러면은 좌절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는 포기하니까 실패가 되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아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감사할 줄 모르면요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고양이와 개의 차이가 뭐냐면 개는 때려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쳐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고양이는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 확 긁고 가요. 그 동물이 원래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혼자 살죠. 고양이 혼자 살죠. 주변에 다른 고양이가 있으면 물어 뜯어버립니다. 근데 개는 어때요? 같이 몰려들면서 살죠.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성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감사라고 얘기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영어도 좀 딸려, 뭐 각종 이론에도 좀 약해 이랬는데 요즘 사회가 원하는 사람은 IQ 좋은 사람을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제법 공부는 잘했어요. 모건대 안에서 그래서 장학금 받고 했으니까 잘했겠죠. 잘했는데 머리가 좀 저는 좋은 편이었어요. 그러면 한 8절지 정도 되는 거를 10분이면 외웠어요. 요만한 걸로. 옆에 메모리에 갖고 있는 거 이제 학생들 누가 해오면은 옆에서 이제 홍수나 들어가면 저는 다 쓰고 나와요. 그걸. 근데 그 애는 막 며칠을 외웠는데도 그걸 못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대신에 또 단점이 뭐냐면 시험 끝나면 싹 백지처럼 지워져 버립니다. 계속 들어갔으면 제가 머리가 터졌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아닙니다. 감성지수, 도덕지수, 공존지수, 디지털지수, 영성지수, 창의력지수 여기 땡큐, 감사지수, 비주얼지수, 야 여기 답을 다 써놨네. JQ, 잔머리지수까지도 다 이게 포함돼서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공평한 게 뭐냐면은 이게 좋으면은 이게 떨어져요. 이게 좋으면은 이게 떨어지고 이게 각 사람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자기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 잘하는 건 이쪽이잖아요. 이쪽. 그죠? 근데 사회가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원한다니까요. 이쪽에 필요한 부분이 다 있어요. 잔머리를 써야 될 분야가 있고 감사를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건강한 쪽에서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쪽 도덕적인 부분이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장점이 다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 능력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뭘 잘하는지. 아시겠죠? 이걸 꼭 찾아라.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 교재가 이게 나눠지나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어떤 시험 봐서 떨어지고 하면 절대 좌절하지 말고 본인의 장점이 있으니까 끝까지 들이대고 꿈을 갖고 계속 한다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저희 은행 이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고 은행의 지원 절차하고 전형 절차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 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빌딩 점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원서를 내면은 블라인드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지역이 어디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건 모른다고 보여야 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블라인드를 싹 지워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를 써내면은 그 자소서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10,000장 이상 오거든요. 250명 뽑는데 한 10,000장 정도 오면 그걸 누가 다 읽어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외부 기관에
냅니다. 근데 자소서에 오탈자가 있는 자소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떨어져요. 자기 인생을 좌우할 취직 시험에 오탈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탈자를 절대. 그다음에 거기다가 나는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이고 뭐 이런 거 쓰면 다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자소서 쓸 때 보면은 뭐는 하지 마세요를 쓴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원서에서 자소서에서 추출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불러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10대 1로 뽑아내면은 그분들을 집단 합숙을 시킵니다. 집단 합숙시키면서 아까 얘기하는 인성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걸 봅니다. 쓰레기를 뿌려놓기도 하고요, 바닥에. 그러면은 쓰레기 줍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른 척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마시고 하는데 물이 떨어져 있으면 어떤 사람은 닦는 사람도 있고 못 본 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다 봅니다. 그 다음에 공동 과제를 줘가지고 그 과제 안에서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 위에서 다 봅니다. 뭐죠? CCTV로 다 봐요. 그 동의서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봐가지고 그게 집단 생활에 잘 어울리거나 도덕성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히면은 그 사람들을 채점관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한 두세 명에 한 명씩 붙어요. 채점관들이. 그럼 그 사람 다 채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관리자급들이 면접을 한번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면접 때는 어떤 것이 좌우냐면 자소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소서 쓰는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자소서 안에 준비가 은행을 들어오려고 하는 준비가 되었느냐를 봅니다. 은행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은행 관련 자격증이 1개 내지 2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자격증이 그거 따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자격증에 보면은 아주 쉬운 자격증이 있어요. 쉬운 자격증들. 이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아마 제가 어떤 거는 제가 거기서 자격증 제가 한 12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어떤 그 자격증은 그냥 가서 시험 보고 찍어서 합격한 자격증도 있어요. 아니 문제를 안 풀었어요. 저는 한 10분 만에 그냥 찍어서 그러면은 객관식에 보면은 엉뚱엉뚱한 그 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찍으면 됩니다. 그 찍는 것들 그런 것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제가 2개 정도는 받으시면 그게 가점이 됩니다. 우대사항에도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준법성이 있느냐. 법규를 이 사람이 은행에 들어가니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고 치는 것들이 문제예요.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느냐를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이게 기본적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는가. 본인이 그쪽 부분에 소질이 좀 있는지 봅니다. 적성검 잘 합니다. 그 다음에 배려, 인내, 존중, 인하 등 서비스 쪽에 필요한 그 성품이 있는가를 봅니다. 이 부분들이 자소서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자소서에 분명히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 들어올 때 보면 벌써 긍정적이고 밝은가. 이건 평상시에 본인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매일 뭐 불평불하고 매일 뭐 이런 사람 거기 가서 면접 볼 때 그런 그 표시가 안 나느냐? 표시가 다 납니다. 밝은 얼굴만 보면은 그 사람이 밝은지 어떤지가 나와요. 찡그리고 매일 있으면 찡그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도 항상 열정을 갖고 꿈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나 이런 톤을 들어보면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그리고 절박감이 있는 거죠. 에이씨 뽑아주려면 뽑아주고 말라면 말아. 이런 태도가 보인다니까요. 면접 들어오면은 아주 그 태도가 뽑으려면 뽑고 말라면 말아. 나 같은 인재를 이것들이 안 뽑으면 니네만 손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100% 떨어져요. 절박감이 없기 때문에. 자소서에 보면은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자소서에 쓰라고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에 우리 은행의 공공 분야에 지원하기 위한 동기와 해당 분야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질문한 의도가 뭐예요? 왜 질문했겠어? 노력했는가? 그 부분에 준비를 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 쓴 게 전부 준비를 했느냐의 제안입니다. 근데 저번에 이렇게 제가 면접을 들어가니까 내가 심사 분야를 내가 심사 분야를 내가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그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했는데 내가 지금 역량을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소서에다가. 그래서 면접관은 그럼 뭐라고 물어보죠?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용분석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신용분석사 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아니 그 안에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죠? 말을 못해요. 1년을 공부했다는데 과목도 이해를 못하면 거짓말이죠.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준비를 아는 사람이죠.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들과 협업해서 본인이 가진 장점과 단점 무엇인지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 부분은 뭐냐면 조직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협업을 잘 할 수 있는지 인화하는지 서로와 이렇게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 협업을 협조 그다음에 자기의 장점인데 협업과는 무관한 장점 이렇게 쓰면은 별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못 얻겠죠. 의도는 이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그 성품이 우리 구성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소서 쓸 때 이런 질문 부분에 대해서 의도를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성장 과정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그러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업무하고 이 가치관 부분에 영향이 있는 거고 일치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서비스 직군이다. 그럼 나는 가치관이 정말 모든 사람을 아주 그냥 내가 낮은 자세로 잘 이렇게 받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서비스 봉사라고 생각한다. 라는 걸로 가치관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부서라면은 내 가치관은 사람들한테 인류의 어떤 그 미래적인 어떤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꿈꾸는 사람 중에 하나다. 가치관이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면 훨씬 더 낫겠죠. 잠깐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실패했거나 포기했던 제도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라는 부분은 모든 조직은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는 조직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굳건히 이겨내는 사람, 인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직은 원합니다. 근데 그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설명해 주면 요거 쓰면은 이건 100% 면접할 때 질문이 많이 옵니다. 질문한다는 얘기는 관심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면접관들이. 그래서 그걸 써주시면 되고요. 예. 여기까지 저희 거 쓰는 건 다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키포인트를 알려드린 거고 은행에 혹시 관심 기울이신 분이 있어요?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다. 저희 직장에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출신이. 그래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도전을 뭔가는 움직여야 내가 아까 그랬죠. 들이대는 사람한테는 제가 커피 쿠폰을 같이 옆에 계신 분하고 드시든지 주십시오.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들이대야 돼요. 도전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 관심이 있으면 은행업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은행은 신뢰를 바탕,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가치관 이런 쪽에도 신뢰라는 얘기를 좀 넣으면 좋겠죠.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을 창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법입니다. 보통 본원 통화가 1이면은 17배 신용 창출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있는 지역의 경제 발전이 훨씬 더 좋습니다. 17배 신용 창출을 시켜주니까 돈이 17배가 도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피가 많아야 되잖아요. 피가 일반 사람보다 17배가 더 넣으면 건강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금융은 그런 것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업인데, 네. 그래서 저희 은행이 고종 황제 황실 그 메탄금을 받아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이념이 화폐 융통은 상무흥왕의 본. 그러니까 화폐가 잘 융통이 돼야, 돈이 잘 흐려야 상업과 그 기업이 흥한다. 이 계획입니다. 근본이다. 은행의 본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뽑습니다. 제가 미국에 14년도에 갔는데 은행 저희는 뭐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뭐 급여를 많이 받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가서 저랑 나이가 같은 그 친구를 만났더니 연봉이 24억 정도를 받아요. 성과급은 기본급이 24억이고 성과급은 거기에 4배. 그럼 얼마죠? 한 2년 벌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러면. 런던에 갔을 때도 런던에 계신 분은 레지던트 비용을 다 회사가 대주고, BNP 파리바에 있었는데 그렇게 대주고, 그분도 연봉이 들어왔는데도 5억 정도, 우리나라 정도 5억 8천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뱅커의 어떤 그 자리가 전문성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미국식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규제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렇게 못 오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서 가는 길이 많습니다. 금융권도 은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과 비슷한 유사 금융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찾아보시니까 그래요. 찾아보면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0개가 넘어요. 유사 금융기관들이. 근데 거기 작은 모르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급여가 굉장히 셉니다. 근데 거기는 경험을 필요해요. 어떤 금융 경험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데리고 있던 그 친구도 LG 연구소에 있다가 미국에서 MBA 공부하고 한국으로 다시 왔어요. 와서 제 밑에 일했죠. 이러다가 IB 쪽 일하다가 사모펀드 회사에 갔다가 미국계로 갔어요. 얼마나 받을까요? 급여가. 상상 1년 벌면 평생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죠. 미국 쪽에서는 이런 금융 전문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전문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전부 다 이게 이제 변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자체가 노동이나 물적 자본이 아니고 인적 자본과 브랜드 자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사느냐 죽느냐, 그 사람한테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장. 그래서 금융 전문가가 되려면 투자금융직군 또는 PB, 근데 우리나라 PB는 PB가 제일 못해요. 이 PB가 되려면 세무 다 하셔야 돼요. 법률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금융상품 트렌드 이런 거 다 하셔야 돼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되죠. 머리 아파요. 배트맨 집사가 얼마나 배트맨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기업금융직군에서 투자금융직군을 좀 권하고 싶어요. 이쪽으로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좀 영어는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트렌드를 읽어야 되니까. 외국 거 들어오는 거. 근데 요즘 뭐 AI가 다 번역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좀 가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은행은 지금 해외에 요거 말고 해외에 저희가 은행 안에 국내는 13,000명이 있고요. 해외 근무가 8,000명입니다. 몰랐죠? 해외가 8,000명인데 대부분이 다 외국인들이 채용을 해요. 점포가 캄보디아만 해도 140개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200개가 넘게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언어와 문화와 그걸 공부해야 되죠. 그쪽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쪽에 별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없어요. 제가 우리 이제 학교 나온 그 친구가 중국어하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거의 뭐 900 몇 점을 맞았더라고요. 모건대 나와가지고 토익 점수가 920 몇 개인가를 맞고, 그 HS 그 중국어도
아주 수준급에 굉장히 잘해요. 유창하게. 그래서 내가 해외를 가라고 했더니 결혼해야 되고요. 아까 그 핑계가 되게 많은 거예요. 결혼해야 되고요. 좀 애도 좀 키워야 되고요. 나중에 갈까요? 못 갔어요. 근데 걔가 갔었으면 아마 글로벌 굉장히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이미 미국이나 뉴욕에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은 많습니다. 이 시간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관리 못하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주인공이자 성공적인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장점을 찾아서 믿고 새롭게 무조건 들이대면서 도전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지금보다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노력과 열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대학생활 하시고 자신을 얻고 꿈을 꼭 찾아서 달려가시길 좀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좀 질문을 어떻게 받아볼까요? 한 분만 받아볼까요? 예, 예. 네, 현장 질문자가 있으시면. 예. 여러분 아까 보셨죠? 전 깜짝 놀랐어요. 주머니에서 이렇게 무대 올라온 것도 아니고 손만 들었는데 스벅 쿠폰 2장을.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은행장님 제가- 주머니에 지금 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3개를 드릴게요. 와우! 질문 빨리 한 분. 저희 한 분 받는다고 했는데 쿠폰이 3장이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 기회를 잡은 저 학생에게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혹시 대학이 뭐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아니면 그런 거 아니에요? 학교는 전혀 걸림돌이 안 됩니다. 네. 저희 쪽은 그 잠깐 직장생활에 그 걸림돌은 본인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 걸림돌을 만드는 거지 외부 사람들 그거 안 가립니다. 그 직장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좀 어떤 걸 주시냐면 아까 이제 가난 내가 본인의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를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쪽으로 바꾸면 디딤돌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그 학교 근데 훌륭한 학교입니다. 훌륭한 학교예요. 토론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누고 서로 이렇게 술도 한 잔씩 먹고 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서울 가면은. 근데 그런 걸 충분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걸림돌로 삼지 않고 디딤돌로 꼭 디게면서 계속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개척하는 쪽으로 하시면은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생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행장님께서 스벅 쿠폰 3장을 이렇게 꺼내주셨는데 원래는 오늘 저희 현장 참가자들한테 배민 쿠폰을 드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드리는 거고 이 부행장님 직접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이 스벅 쿠폰에다가 배민 쿠폰도 드릴까요? 욕심이죠. 네, 욕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3장 충분하죠?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뒤에 좀 전달해 주시고요. 오늘 따뜻한 시간 정말 이제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가슴 벅차지 않나요? 진짜 자료 보셔도 알겠지만 너무나도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뜨겁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꾸며주신 성윤재 우리은행 부행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참 느낀 점이 많아요. 우리 부행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전문가로서 역량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삶에 대한 태도, 인성 그리고 들이대라 하셨는데 열정으로, 그죠? 손 한 번에 이거 진짜 쏠쏠하지 않았어요? 그죠? 손 한 번에 스벅 쿠폰 2장을 획득하는 이게 들이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결과로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3가지 슬로건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절박함을 갖고, 그리고 꿈쟁이가 되고 말한 대로 이루리라. 우리은행 부행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 누군가가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다들 이 QR 코드로 그렇죠. 끌려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이게 직접 신청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 오셨던 그 마음을 잘 안고 이제 1부의 마지막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부행장님께서 직접 준비해주신 스벅 쿠폰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이 된다면 1부의 이제 2번째 순서는 우리 팀장님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직접 이야기를 좀 듣고 시간이 조금 넉넉해요.
그래서 오늘 현장 참가자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은 배민 쿠폰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오늘 1부 마지막 순서에 준비된 만족도 조사까지 하셔야 출첵 인정이 되니까 우리 온라인 줌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계신 분들도 끝까지 자리를 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의 두 번째 순서 이제 마지막 순서 바로 만나볼까요? 다음은 대전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팀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상은 팀장님께서 귀한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교육팀을 운영을 맡고 있는 김상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학교라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아침에 이제 9시에 회사로 출근을 했다가 일로 이제 학교로 오니까 저는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건대 여기 지금 낙엽이 굉장히 이쁘게 떨어져가지고 약간 좀 저도 약간 이 학교 다닐 때도 생각이 나고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절대 지금 제 마음과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여기 학교 들어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점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저도 요 대전문화재단에 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재단이 어떤 회사이고 그 여기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재단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네. 네. 예술가의 파트너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제가 정했고요. 대전문화재단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보통 거의 90%가 이제 이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과 함께 상생하고 협력해서 좀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문화예술 교육팀에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3년 정도 됐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문화예술 분야 비전공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경영을 전공을 했고요. 좀 생뚱맞죠? 네. 그래서 경영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2011년에 문화재단에 입사를 해서 처음에 사실 그 들어간 팀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경영지원팀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영 업무 쪽 인사 뭐 총무 회계 쪽을 맡는 업무기는 했었어요.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경영지원팀에 있다가 또 이 문화예술 교육팀에 또 잠깐 있었다가 그리고 또 예술가의 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운영하는 또 그 팀에 있었다가 또 바깥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 좀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 또 다른 바깥에 좀 나가 있다가 그다가 제가 작년 8월부터 다시 문화예술교육팀에 들어와서 팀원으로 입사해서 지금은 팀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영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창업을 안 하고 취업을 했어요? 이거를 또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문화예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취업보다는 약간 이 예술을 전공하신 분들의 이 업을 이제 조금 더 그쪽을 진로를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 취업을 선택을 했나요? 그리고 어떻게 문화재단에 도달을 하게 됐나요? 이 질문을 조금 받게 되는데 사람이 이제 진로를 선택하게 될 때 좀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잖아요. 나는 근로소득을 받는 회사원이 될 거야. 아니, 나는 자영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받을 거야. 나는 사장님이 될 거야. 대표님이 될 거야. 아니면 나는 아빠 엄마가 물려준 건물이 있어. 그냥 임대업 할 거야. 네, 저는 건물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임대업은 고민을 안 했고 이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본인의 성향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지향이었어요. 좀 안정적인 거를 조금 원했고 아까
24억 얘기하셨죠. 뭐 연봉 24억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길게 그냥 좀 월급쟁이가 내 성향이 조금 맞다. 그리고 조금 그냥 진득하게 그냥 한 회사에 조금 오래 있고 싶다. 이런 성향이 제가 조금 맞아가지고 저는 이 취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된 건 아니었고요. 저도 약간 이쪽 퐁당 저쪽 퐁당 좀 다른 데에서 좀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가 나중에 이제 11년에 입사를 하게 된 건데 그 전에 좀 다양한 경험과 경력들을 좀 쌓아가지고 저도 문화재단에 입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문화재단이 2011년만 해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이 대전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09년에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 11년이었으면 거의 뭐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조직 규모도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했는데 저도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이 대전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시 산하 관리이기 때문에 공고문이 이렇게 뭐 시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재단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연치 않게 저도 조금 이 공고문을 좀 보게 되었고 아 계기다 이거는 계시다 해가지고 네, 이력서를 썼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면접과 네, 인터뷰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문화재단이다 하는데 도대체 이 문화재단이 뭐냐 아까 몇 분 안 계셨어가지고 문화재단을 아시는 분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단은 지역 또는 광역을 좀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예술,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과 무형의 문화적 활동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미 지원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문화재단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에요. 저희는 공무원도 아니고 다만 그래도 대전시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고요. 그냥 준 정부기관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역문화재단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준 정부 조직으로서의 문화재단이고요.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준 정부 조직이고 시의 감사를 받고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받고 있고 약간 이런 좀 번거로운 일은 시 산하를 맡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법적으로는 정부 조직이 아닌데 정부 부분에 속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부문 조직으로 흔히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좀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단체이고요. 공공기관 또 공공법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 법률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쪽으로 약간 공공기관, 중정부기관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이런 법률이 어느 법률에 속하지? 이런 법률을 찾아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런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부기관이나 시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줄기가 저희는 법률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 하나를 시작을 하더라도 이건 어떤 법이지? 그리고 이거는 어떤 법의 어떤 시행령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거나 잠깐 나 할 일 없는데 뭐 하지 할 때 가끔 이렇게 법제처 들어가 보셔가지고 용어는 정말 저도 모르는 용어들이 정말 많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쟤네들이 저런 사업들을 했구나 저런 걸 하는구나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성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화예술 부분은 정부나 시장이든 한 영역으로 국한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 자체가 분야가 굉장히 많고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연극 등등 굉장히 약 저희가 한 12개에서 13개의 분야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나 시장도 아닌 중간지대의 어떤 조직이 필요해서 저희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 문화와 행정의 가치 통합을 위해 대표적으로 생긴 게 준정부 조직이고 이 자율성, 책임성과 현장성, 전문성의 제고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문장들이죠. 이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와 현황 이렇게 표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민선 7기 중 134개 문화재단의 3분의 1이 출범을 했고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로 보자면은 광역이 도로 했을 때 17개의 시도가 전부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가지고 있고요. 기초라고 하면은 기초가 요 대전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구예요. 저희는 5개 구죠. 동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기초로 칭하고 있는데 대전은 1개. 대덕에 지금 대덕 관광문화재단이 약 한 3년 전에 설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문화재단 하나 그리고 기초에 대덕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덕관광문화재단 하나 이렇게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117개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여러분들께서 좀 두드릴 문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 하는 일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어요. 문화예술진흥부터 문화시설 운영도 하고 있고 문화산업도 육성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를 자문 및 조사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특강도 나오고 또 저희가 재단 안에서 또 이런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전문 인력도 양성을 하고 있고요. 축제나 문화 이벤트에도 저희가 조금 관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문화 그리고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도 보전을 하는데 저희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산하기관이어가지고 저희 지자체 그리고 의회 그리고 지역 사회가 굉장히 많이 관심과 그리고 이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살펴봐 주세요 항상. 그리고 또 문화예술계도 저희가 항상 이제 협력하면서 성장해야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화재단이 하려면은 요 지자체, 의회 그리고 문화예술계 분 그리고 지역사회 이분들이 모두 이루어져 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좀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좀 이런 문화재단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익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같이 좀 상생을 위해서 소통도 하고 협력을 하고 좀 이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 홍보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더 많은 시민들이 풍부한 문화를 즐기고 더 많은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꿈꾸는 가치 하는 문화, 가치 있는 예술. 대전문화재단. 2009년 설립 후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품격 문화 창조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 대전. 대전문화재단은 언제나 시민과 예술인의 곁에 있습니다. 대전문화재단은 예술 분야별, 세대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통해 시스템을 갖추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한 복지 지원 사업으로 대전의 모든 예술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뛰놀고 중장년층이 새로운 예술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연주하고 생활문화 지원 체계를 안정화하고
문화 공동체를 지원합니다.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역,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 나눔 사업을 확대합니다. 문화예술 현장과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합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고 시민예술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문화 공간을 운영합니다. 앞으로 문화로 거듭나는 도시를 향해 시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풍요로운 대전문화 중심기관 대전문화재단. 네, 저희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그 자막에 있던 사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재단 자랑 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대전문화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09년에 이제 설립을 허가를 했고 11월 6일 날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저희 내일 창립 기념일이에요. 저 내일 쉽니다. 좋겠죠? 네. 그래서 2010년에 저희 그 대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수탁 운영을 맡아서 송촌동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수탁 운영을 맡았고, 그다음에 2010년부터 이렇게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대전문학관 같은 경우 용전동에 있습니다. 문학관, 대전 전통나래관, 대전 태미예술창작센터, 그리고 대전 예술가의 집을 맡아서 저희가 시설 운영을 맡고 있고요. 2019년에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고, 저희가 2022년에 또 태미올해라고 소재동 쪽, 대사동 쪽인데 보문산 밑에예요. 여기 태미올해라고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지금 3년간 수탁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는 전 현재 2본부 9팀 1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원이 총 57명이고요. 이 57명 중에 현재 지금 56명이 다니고 있고, 여기에 이제 대표님 포함해서 57명,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또 매년 그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간제 근로자를 또 따로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약간 계약직의 형식인데, 이 계약직 형식들의 이 직원들을 뽑아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까지 합하면 약 저희 대전문화재단은 한 80명 정도가 한 해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 홍보팀, 행정지원팀, 예술경영복지팀, 공간운영팀, 그리고 예술지원팀, 시민문화팀, 문화예술교육팀, 그리고 전통진흥팀, 문학관운영팀, 이렇게 총 9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거는 아니고 이것도 다 시 거예요. 대전시 건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맡아가지고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송촌동을 좀 자주 다니신 분은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동춘당 뒤에 대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라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문화 중에서도 유형문화, 그 약간 승무라던가 그다음에 사물놀이, 풍물 같이 이제 대전시에서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의 무형문화재와 웃다리 농악 전수관에서 여기에서 저희가 전통문화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전문학관은 용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나래관은 요새 핫하죠. 그 소재동, 그 대전역 뒤쪽에 있는데 이제 굉장히 큰 건물 하나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약간 항아리 모양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여기서 또 전통문화 중에서 그 약간 손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만드는 쪽, 뭐 술을 빚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각색편, 뭐 떡을 만드신다거나 하는 이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태미예술창작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각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문산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시각 입주 작가들이 입주를 해서 레지던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재단 사무실 자체가 대전 예술가의 집에 위치해 있는데요. 혹시 예술가의 집은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감사해요. 네. 여기 서대전 사거리의 문화동에 위치해 있고요. 이 서대전 남자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대전지방동부청 바로 옆에 건물 좀 둥그렇게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술가의 집에 있고요. 여기에 문화재단 사무실이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으니까 심심하실 때 한번 놀러 오세요. 여기에 공연장도 겸하고 있어가지고요. 공연을 보러 오시거나 3층에 전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시를 보러 오실 분들은 자유롭게 드나드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올해 약 260억의 예산으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생소한 단어들이실 수도 있는데요. 출연금 83억, 대행사업 176억, 기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약 260억으로 저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채용을 준비하는데 약간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관문은 대전광역시 통합채용입니다. 여기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저희는 이제 한 3년 정도부터 3년 전부터 여기 지금 보이는 기관들이 각자 사업들을 각자 이제 채용을 진행을 하지 않고 대전시에서 통합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에 들어가셔가지고 대전광역시 통합 채용 이런 걸 치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하반기 대전광역시 통합 채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채용 기간에 더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뽑고 있는 기관들은 약 11개 기관이 지금 통합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 대전문화재단도 있는데요. 제가 공고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공고문을 보여드리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보여드린 11개 기관이 중복 지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고문을 보시고 지원 자격을 보시면서 내가 내 성향과 내 직무에는 어떤 기관이 더 잘 어울리겠다를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은 한 기관만 이렇게 컨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저희 지금 하반기 일반직을 모집을 중에 있고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정원이 57명이기 때문에 많은 수를 한 번에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인원 1명 뽑고 있고 연봉을 아까 제가 24억 얘기 들어가지고 조금 창피하긴 한데 저희 2,700부터 해서 최종 합격자 6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근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역은 문화예술 행정 6급이고요. 이번에 보시면은 이 문화예술의 예술 지원, 생활문화, 문화예술 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할 수 있고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 문화예술 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재단 운영 업무를 전반적으로 가능한 직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성별 및 학력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요. 다음 장으로 봐주시면은 이거 이렇게 막 자세히 안 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여기 지역 3번에 보시면 지역 제한 또는 대전 소재에 대한 하나를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지역들도 보통 보시면은 아마 지역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내가 여기에 채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자격 요건이 맞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보시면은 3번에 1번 보시면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민등록증, 그 주민등록상 안에 이 대전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네, 이외에 이런 인사 규정과 이런 결격사항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고서 채용 원서를 꼭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하단 오른쪽 하단에 모집 분야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시면은 네, 문화예술 부분만 뽑지 않고 있어요. 문화예술, 인문, 사회계열, 전문 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임용 예정의 직무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자, 대표이사가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저희가 하는데요. 요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1번만 충족이 돼도 쓸 수 있고 2번만 충족이 돼도 쓸 수가 있고 3번은 거의 해당이 안 되고요. 보통 1번과 2번 중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네, 자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볼게요. 네, 직무 분야나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절차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가져왔는데 보통 원서 접수를 하고 필기시험을 먼저 보고요. 필기시험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CS. 저희 NCS 보고 있습니다. NCS 보고 여기에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서류 전형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면접해서 네, 서류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그 다음에 채용 인력 배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하반기 통합 채용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네, 내일 모레 토요일 날 필기시험 NCS가 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형별 합격 기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문화재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공고문 같은 거는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NCS를 저희도 도입한 지 몇 년 안 되기는 했는데 NCS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논술로 필기시험을 대체를 했었는데요. 이 논술에서 NCS로 넘어가서 저희 지금 NCS로 대전시 통합채용들은 NCS로 하고 있습니다. 가산점도 있어요. 장애인 대상자 과목별 만점에 5% 정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인사 담당은 아니지만 이게 크게 좌지우지는 되지 않으니 모든 분들한테 취업의 문은 열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의 기타 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대전시 통합 채용은 모두 공통 적용인데요.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셨겠지만 당연히 원서 접수 시에 내가 남자고 여자인지 성별,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출신 학교, 그리고 내가 몇 학점을 맞았는지, 그리고 가족관계, 우리 아빠가 시장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국 관광국장인지 아니면 대통령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메일 기재할 때에도 이런 출신 학교나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 출신 학교나 학점 가족 관계에 대한 증명서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되면 서류를 또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류 점검 절차는 필기시험 다 합격하고 이제 그 면접 전에 저희가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받지는 않고 있고 면접 전에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PPT로 넘어가가지고 네. 첫 번째 관문으로 대전광역시 통합채용을 내가 네이버에 쳐봤다 하면은 이제 여기 한 걸음 다가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이런 거는 본인들이 입사 지원서를 쓰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꼭 중요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나 시험 점수 기재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NCS 필기 시험과 면접으로만 당락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문화재단 채용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재단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 홈페이지 보시면서 재단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해주셔야지 NCS나 그다음에 이런 채용과 면접을 하실 때 많이 당황하지 않고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NCS 이렇게 시험 삼아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 NCS 같은 경우도 틈틈이 내가 이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꼭 대전문화재단이 아니더라도 이런 정부기관에서 조금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면 NCS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미리 조금 파악을 하셔야 나중에 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내가 언어와 수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미리 진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NCS 기초 능력을 조금 파고 들어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수리가 좀 약해. 그럼 수리 영역부터 좀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풀어보고 좀 많이 경험을 해보시는 거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로지 정규직을 목표로 준비를 하지 마시고 이 정규직을 위해서 이런 문화재단이나 이런 관련 기관의 인턴이나 아니면은 좀 많은 경험과 경력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규직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를 내가 이제 최종 목표로 삼기 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좀 서슴없이 거침없이 좀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다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 저희 대전시와 그리고 문화재단이 함께 그 오늘의 인턴이라고 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여기를 짤막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의 순간 마법처럼 내게 묶여왔던 쇼 끝은 없는 거야. 화이팅 박연지, 화이팅. 나 박경희 오늘 인턴비 3회차 제 안에 있는 영혼에게 너무 죄송해요. 이럴 때 저는 현타가 오거든요. 이렇게까지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브라보! 누구세요? 박경윤님, 네 맞는데요. 대전문화재단 오늘 사수를 맡은 이시화 차장이라고 합니다. 사수님이세요? 네, 어머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문화재단에서 어떤 계기로 좀 근무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 이유는만 예예예. 아니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입사 조건 같은 게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 때는 얼굴을 먼저 네. 잠시만. 저는 합격이다. 오늘 일단은 인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앞서서 네. 저희 대전문화 대표이사님 계세요. 문제를 하나 주셨는데 네. 그 문제를 합격하셔야만 오늘 저희 대전문화재단에서의 어떤 인턴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면접은 패스네요. 그 전에 제가 면접을 봤었는데 점. 오케이 좋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대전문화재단을 알파벳으로 네. 약자로 DCAF라고 합니다. 정답. 예? 디카페인. 카페인.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네. D는 뻔하죠. 대전의 대전. D. F는 뭘까요? F는 파운데이션. 오. 기초 21호 그런 써요. 재단. 저. 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21호 써요. 축하드립니다. 가운데 CA는 뭘까요? 저는 볼링 했었는데 CA 시간에 십자수반이랑 볼링반. 마지막 기회예요. 힌트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네. CA가 뭘까요? Culture and Art. Art, no, Art. 대전 네, Culture and Arts Foundation. 야, 어때 그럼 통과예요? DCAF 통과. 인터넷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야. 대전 문화재단이잖아요. 여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대전광역시의 어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표적인 어떤 문화예술 출자 출연 기관이고요. 무엇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네. 시민들이 문화예술로 행복하게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뭐 예술인 천작 지원 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 정책 연구, 네. 문화예술 교육 사업, 전통 문화 계승
이런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저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00여 가지, 120여 가지 사업을 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저와 사수님이 만난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일단 공연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 공간은 대전 예술가의 집 1층에 있는 누리홀이라고요. 누리홀. 네. 누구나 누린다는 누리홀. 블랙박스형 공연장인데 이곳 공간에서는 오케스트라나 연극, 무용 등의 다양한 공연들이 네. 펼쳐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궁금하신 분은 대전 네. 시청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연 퍼포먼스 같은 걸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약간 여러분들 약간 조금 낮에 오전에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영상 넣어드린 거니까 좀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또 보면서 남은 거 이어갈게요. 인턴 등 좀 많은 경험과 경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NCS도 너무 잘했고 그래가지고 나 이제 면접 볼 수 있어 하면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NCS 저희 보고 있는 직업 기초 능력이 이렇게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다 통과를 하면 최종 관문이 면접이에요. 근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새 이렇게 참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들어봤을 때 좀 다대 1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심사위원분들이 한 4명에서 5분들 면접관님들이 한 총 몇 명인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한 5명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명 대 이제 1명 이렇게 5대1 아니면 3대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원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10분 이상, 15분 이상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 이내로 해가지고 당락을 좌우를 좀 결정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관님들이 뭐 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이런 것도 많이 묻기는 하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그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거기에 있는 경험과 경력이 과연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니면 또 다른 기관이어도 되니까 이런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를 쓰실 때는 또 자기의 경험을 좀 많이 녹여서 이 경험이 그리고 이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기관과 어떻게 연관이 돼서 나는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대전문화재단도 약 한 120여 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하나는 얻어 걸려요. 여러분들께서 하신 경험과 그리고 인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는 얻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이 이런 식으로 대전문화재단에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제가 기획서 작성을 하는 거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내 문화재단의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사업에 지원을 할 거야. 근데 이 사업도 지원서는 또 좀 다르거든요. 입사 지원서랑 좀 달라서 이거는 입사 지원서가 아니라 기획서라고 하는데 이런 기획서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건너가고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현장 사례를 조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조금 보셔야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있는 팀 위주로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사업 내용 세 번째 단락의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지역 내 문화 시설을 거점으로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시설당 약 한 저렇게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2022년 실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약간 소규모 단위, 동단위로 이제 찾아 들어가 가지고 이분들한테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공급을 하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문화예술에 굉장히 좋다, 함께 동참하자 이런 좀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교육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교육 쪽으로 좀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나만의 책을 만들기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저 나뭇잎과 꽃으로 이용해서 염색을 하는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요새는 또 이런 컴퓨터로 그래픽 작업도 많이 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굿즈 만들기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나만의 가사와 그다음에 음악을 만들어서 함께 합창 발표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시화전이나 이런 게 그림 작품점도 많이 진행들을 하십니다. 사진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인형극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유아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아대상. 네. 이거는 제가 기획서를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왔던 건데, 저희 하고 있는 단체들 거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진잠 향교라는 전통적 소재를 중심으로 현대적 도구로 구성된 예술놀이 활동을 유아들한테 공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운영 방향과 교육 대상은 만 5세 유아고, 교육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진잠 향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깜깜이의 꿈속 테마의 도깨비불이 만드는 빛의 세상을 테마로 이렇게 깜깜이가 이야기로 전해주는 향교와 단청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깜깜이가 이거예요. 좀 약간 어둡게 해서 형광으로 해가지고 유아들의 흥미를 조금 돋우게 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예술교육사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을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지금 1급과 2급이 있는데 1급은 아직 발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대학교에서도 교과과정만 이수를 해당되는 교과과정만 이수하시면은 졸업하실 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하나 이렇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따기는 땄는데, 중요하다고 해서 따기는 땄는데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 내 임무배치 시설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 교육사분들을 채용하실 수 있게끔 하고, 이분들이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들을 그 시설 내에서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개의 시설에 약 1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신진 문화예술 교육사 4명을 채용을 해서 그분의 이제 월급이라고 해야 되죠. 월급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드는 제반 비용,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 운영비 등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공유를 한번 이것도 사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과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문화예술 교육사분들이 그 시설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나는 문화예술 교육을 펼쳐보겠어요. 앵콜 뒤늦게 꺼내본 나의 일집이라는 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포스터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수혜자분들이 만든 작품들이 왼쪽에 사진 2장입니다. 오래된 안 쓰는 LP판을 이용해서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표지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요. 이렇게 나만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전시한 작품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네, 이거는 대전 꿈의 오케스트라고 저희 사업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단원이 한 53명 정도 되는데요. 이 53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매주 1회 한 번씩 악기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정기 연주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악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여기에 저희가 매년 음악 강사도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가르칠 강사를 선발도 하고 있으니까 음악을 전공하셨거나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방과 후 이런 수업 아니고요. 그 정규 수업이라고 하죠. 만약 초등학교면 1교시부터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 저희가 뭐 2교시, 3교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규 수업 안에 저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담당 교사와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뽑은 단체들이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융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드리냐면은 이런 학교 문화나 지역 특성화나 또 오케스트라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안에 이제 프로그램을 구석구석 들어가는 분들은 저희 이제 문화예술 교육이나 문화예술을 전공하신 단체분들이 많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꼭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런 비전공자 분들도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저희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보다 더 조금 밀착해가지고 이런 수혜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 단체들한테 좀 들어가서 하나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이런 인턴 같은 이런 직무에 대한 경험을 조금 이렇게 겪어보시는 것도 보통 역할이 주강사나 보조강사의 역할을 좀 많이 맡으시는데요. 이런 보조강사의 역할을 좀 많이 받아보시면서 내가 문화예술은 전공하진 않았지만 내가 숫자에는 좀 강해. 그럼 이 단체에 들어가서 총무 역할이나 기획자 역할을 하셔가지고 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좀 더 가까이서 다가서 좀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경험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경험이나 경력을 쌓으실 수 있는 루트는 좀 다양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업은 좀 몇 가지 안 되지만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대전문화재단에서는 약 한 120여 개 정도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목 리스트만 좀 보시고서도 내가 좀 관심 있는 단어다, 특정된 단어가 좀 좋다 하는 것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좀 탐색을 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취업 준비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장일 텐데요. 제가 그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이 준 정부기관 아니면 시 산하기관 이런 분들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들어서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조금 해왔는데요. 보통 면접 같은 거 할 때 본인들도 경험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많이 소극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인턴이나 이런 직무 경험과 그리고 경험들을 좀 많이 겪으시면서 어떠한 하나의 문제라도 사소한 문제라도 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조금 헤쳐나가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일에 자신 있을 필요는 또 없다고 봐요. 사회 초년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나 동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언을 하면은 당장 수용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나 이런 조언은 수용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그 취업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신입을 많이 뽑지는 않아요. 저희가 약간 경험을 무조건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경력도 중요하지만 돈이 안 되는 경험이라도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서치해 보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연수단원, 인턴 같은 거는 좀 많이 무조건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지원한다고 무조건 합격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많은 공고들이 있을 때 많이 좀 두들겨 보고 또 대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젊으시니까 대전 밖으로도 워낙 기관들이 많고 저희 서울에도 굉장히 기관들이 많으니까 좀 많이 두들겨 보시고 아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는구나 이런 필기 시험에 이런 문제들을 진행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내가 문화재단에 입사한다고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뭐 60년 정년 퇴임할 때까지 다닐 것도 아니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근데 막상 너무 들어왔는데 내가 직무와 맞지 않고 힘들어 그리고 나 좀 다른 일들을 또 해보고 싶어 이런 경험들이 또 이런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이게 당장 내 끝이 아니다. 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과정을 위해서 이거는 하나의 또 과정일 뿐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자신의 한계를 좀 경험해 보는 것도 다음에 또 다른 기관에 채용 준비를 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비전공자가 지금 13년째 이 문화재단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의 전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직무 관련된 경험들을 지금이라도 좀 많이 쌓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취업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 마이크를 좀 전달 드려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대전문화예술재단에서는 그 문화예술 교육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교육자가 이제 연령이나 그 장르를 직접 다 고를 수 있는 형태인가요? 교육사가 직접이요? 네. 아니면은 좀 더 어떤 구체적으로. 네. 대전문화예술재단에서는 그 연령이나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있는가요? 제한이 아까 그 공고문을 보셨겠지만은 만 18세 이상 군필자여야 되고 그리고 그 60세 이하이면은 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저희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나이를 보지 않아요. 아니요, 사업을 기획할 때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 때 프로그램 대상 연령을 이거 그 문화예술 교육사 관련된 거 여쭤보시는 거죠?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그 몇 년 이내와 그리고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만 38세 이하인 경우에 이제 채용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대전문화재단에서 기준을 정한 거는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17개 시도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저희 아니,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아니에요. 네. 거의 뭐 우리 팀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금 고객센터 수준으로 답변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 저희가 사실 1부 순서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걸 부행장님께서 이렇게 스벅 쿠폰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배민 쿠폰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질문자분께서는 후배님께서는 전혀 그런 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선물은 없습니다. 예, 농담이에요. 알겠습니다. 방금 막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표정이었는데 어쨌든 선물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또 한 분 정도 더 받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질문을 혹시 들으시면서 이런 건 좀 여쭤보고 싶었다 하는 부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뭐 재단 사업 관련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문화예술사 관련된 것도 물어보셨는데 오늘 이게 두 분은 ROTC 두 분은 되게 일찍 오셔갖고 앞에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선물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런 거 하면은 그 죄인이 된 것처럼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좀 있으세요? 막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을 끌어모아서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질문하실 분?
아 그렇죠. 아까 맞아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제 1부 마무리하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채팅창에 지금 채팅 열기가 조금 뜨겁더라고요. 많이 들어오셨고 인사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러면 지금 줌 채팅방에 들어와 있지는 않으니까 직접 선배님의 다리가 좀 되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역사학과 후배네요. 현재 다니시는 문화예술재단의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율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죄송해요. 제가 인사 담당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저희도 이제 직원들끼리 이렇게 너 전공 뭐야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의 좀 아름아름하게 되면은 거의 5대 5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전공자이고 법학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과생도 있고. 좀 굉장히 전공자가 다양해서 사회학 쪽도 있고요. 또 혹시 언론홍보과도 있고. 역사학과도 있을까요? 이 학생은 네, 있어요. 역사학과라서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역사학과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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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네. 5대 5 정도 되는군요. 네,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공 일치도가 맞는다면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문화예술재단이다 보니까 네, 직무 능력을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전공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 이제 스펙을 좀 쌓아가지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좀 직무 능력을 좀 많이 키우시면은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선배님께서 이렇게 모건대학교 캠퍼스 오는데 출근하셨다가 오시는데 캠퍼스를 다시 밟고 단풍 이렇게 또 들어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사실 조금 부담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후배분들한테 시간이 또 거의 앞에 일부 부행장님 저도 다르게 은행장님 때문에 더 부담됐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 연봉 24억과 네. 근데 뭐 시간이 거의 지금 배정받은 게 2배 이상의 시간대셔가지고 진짜 많이 준비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네. 혹시 오늘 뭐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은 내일은 또 창립 기념일이라서 휴무 축하드리겠고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이 교육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어제도 이제 저녁 때 이런 대학생분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약간 아카데미식에 했었는데 좀 많은 경험들을 해보시고 이게 지금 말해봤자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저도 대학생 때 놀기 바쁘긴 했는데 그래도 이럴 때 이렇게 틈틈이 선배들이 말할 때 이런 게 약간 다른 약간 내가 뭐 할 일 없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그 선배가 경험 좀 쌓으라 그랬지 직무 능력 좀 쌓으라고 했지 이런 게 이렇게 한 줄기 빛처럼 좀 이렇게 가끔씩 되게 되새김질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은 제가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후배님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이야기 또 예술재단,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많이 준비해 주셨다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사실 와닿지 않을 거다. 나도 학생 때 그랬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되새김질 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서 앞으로 뭐 취창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부의 마지막 순서 알차게 꾸며주셨습니다.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총괄하고 계시는 김상은 팀장님과 시간 보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부의 순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뭐 특별히 뭔가 이렇게 퀴즈가 있는다든지 자리에서 뭐 콘텐츠가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청강식으로 듣는 시간이라서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집중한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오늘 오전 시간도 고생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후도 열심히 한번 보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1부, 2부, 3부까지 이제 다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중복 참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마다 만족도 조사가 있고요. 이 조사를 참여해 주셔야 출석 체크 인증된다고 하니까요. 화면에 QR을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줌 참가자분들도 역시나 채팅창 또는 QR코드가 화면에 띄워지고 있다면 들어가셔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감사드리고요. 1부 순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선배 초청 토크 콘서트 진행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